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네요. 이쯤이면 2회독 또는 3회독 정도 시기니까 슬슬 키워드 따면서 서브노트 만들거나 아니면 합격생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암기 인출을 연습할 시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따는 겁니다. 현재 서술형 체제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려면 개념을 대표할 만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답안을 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최소 1회독은 마치고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 번 정도 푼 상태에서 진행해야 키워드가 더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개념을 대표할 만한 키워드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아서 현재 보고 있는 내 교재에 표시한다면 나중에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암기 인출 연습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연습으로 다룰 개념은 백워드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공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기출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2010 초등 문제부터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요. 지문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김교사는 여기서부터 생각한다까지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라는 말, 성취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에서부터 마지막 하고 있다까지 읽어보면서 또 단어를 찾아보세요. 저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성취 목표, 도달, 도달이나 달성이나 비슷한 의미죠. 이런 용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서 정답은 3번인데요.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순으로 설계를 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출문제에서 본 용어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내용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1번 바라는 결과의 확인, 이 말은 기출문제에서 목표 설정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교사는 교과별로 정해진 국가 혹은 지역 수준의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비추어 교육과정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말, 목표라는 말 우리가 앞에 기출문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목표는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 평가 계획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바라는 결과, 즉 성취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기출에서 달성이라는 말,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말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기출에서 사용된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목표 설정. 국가 또는 지역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성취 목표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영속적 이해를 반영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온 용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2 중등 문제를 보시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는 6가지 이해, 이게 바로 영속적 이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영속적 이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할 때 같이 넣어줬습니다. 두 번째, 평가 계획은 성취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세 번째, 수업활동 계획에서는 성취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방법과 자료 선정이라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몇 쪽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서브노트에 굳이 다 적고 싶진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쪽수를 적어놨고요. 요약할 때 팁을 몇 가지 드리면 먼저 기출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는 기출 키워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두루 쓰일 수 있는 공통 단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성취 목표라는 단어를 써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사용을 했죠. 성취 목표, 학습 목표, 단원 목표
등 여러 가지 단어를 복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딱 정해서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암기하고 인출 연습할 때 편하겠죠. 만약에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는 분이라면 교재나 단고나 노트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을 분명히 표시하고 그 부분 위주로 암기 인출 연습하면 되고요. 합격생 서브노트를 받아서 활용하는 분이라면 기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보충해서 그 후에 암기 인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뽑는 두 번째 방법, 공통 단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로 키워드를 뽑으면 가장 안정적이겠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개념들도 있죠. 하지만 그 개념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어쨌든 키워드는 뽑기는 뽑아야 하잖아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뽑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정성을 덧붙이고 싶다면 공통 단어를 활용해 보세요. 공통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같은 개념을 다루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교재를 같이 놓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서 절차 3,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리. 이 where to 원리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연습이니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서 어쨌든 이 원리 중에서도 현재 교육 트렌드, 즉 배움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을 고려해 봤을 때 R과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키워드도 뽑아야 되는데 뭔가 키워드를 내 생각만으로 뽑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자료를 동시에 놓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자기평가를 하고 자기학습을 돌아보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재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단어가 보이죠? 자기평가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R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교재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생각하고 수정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사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재를 놓고 같이 보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주요 개념을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반성하며 교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주요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반성해보면서 만약에 혹시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까지 했다면 두 텍스트에서 사용한 공통 단어를 가지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두세 가지 교재를 같이 놓고 보면 개념 이해도 더 잘할 수 있고 공통 단어가 보이니까 키워드를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겠죠. 이상으로 키워드 뽑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공통 단어를 이용해서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볼 때는 키워드 뽑는 게 쉬워 보일 수 있어도 막상 해보면 생각만큼 잘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낮고 기출문제도 낯설어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강사나 합격생의 서브노트를 참고하면서 그 사람들은 왜 이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점점 키워드 뽑는 감각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강사나 합격생보다 더 깔끔하게 키워드를 뽑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